저는 긴 세월을 건너오며 알았습니다. 사람 사이엔 항상 물이 흐른다는 걸. 젊을 땐 팔힘으로 건너가려 했고, 서른엔 체면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흔을 지나며야 비로소 알았죠. 건너는 길은 멋진 배도 아니고 큰 다리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리를 다시 놓아보자. 이 깨달음은 제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대화의 힘 10가지는 바로 이 깊은 통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칼이 되어 상처를 주고, 때로는 벽이 되어 소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힘 10가지를 통해 우리의 말은 다리가 되어 단절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오해를 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제 개인적인 경험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대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무심하게 내뱉던 말들이 사실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하면 더욱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대화의 힘이 펼쳐지는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날 아침 회사 복도에 서늘한 바람이 돌았습니다. 납품이 밀렸고 거래처는 단단히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제 심장 소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과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거래처 담당자와 우리 팀원들이 착석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황을 마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의 시작은 바로 사과였습니다. 말에 힘을 먼저 사과는 문을 연다. 늦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바로잡는 방안을 갖고 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에 맴돌던 팽팽한 긴장감이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굳었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명보다 책임의 문장에 먼저 귀를 연다는 것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변명부터 늘어놓거나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변명 대신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음을 무언중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는 게 아니다. 여는 거다. 이 사과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닫혔던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사과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사과 한마디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말의 힘 이 사실과 해석을 가른다. 거래처 담당자의 시선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일정 지연입니다. 해석은 무능이 아니라 재배치 필요입니다. 저는 상황을 명확하게 분리했습니다. 일정 지연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무능이라는 주관적인 해석을 구분한 것입니다. 사실을 앞에 놓으니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서서히 낮아지는 듯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논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화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사실과 해석을 뒤섞어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만을 제시하여 상대방 스스로 해석하고 반응하게 유도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대화 기술입니다. 말의 힘삼 질문은 함께 핸들이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자 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꽉 막혔던 댐이 열리듯
상대방의 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자신들의 내부적인 어려움, 고객사와의 약속, 그리고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 등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질문은 신문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주도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에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해결 방안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함께의 핸들이 됩니다.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비로소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힘을 통해 우리는 결국 계약 유지와 일정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제 손바닥에 땀이 식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안도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말은 칼이 아니라 달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난이나 감정적인 공격은 관계를 끊어내지만 신중하게 선택된 말들은 서로의 간극을 메우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회의실에서 얻은 이 교훈은 비단 회사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퇴근길, 하늘은 붉게 젖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작은 성공의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집문을 여니 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 때문에 며칠째 말이 꼬여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쌓였던 감정의 골이 깊었던 터라 집안에는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제야 와? 형의 톤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 목 끝까지 치받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회의실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삼켰습니다. 이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나마이너스 메시지였습니다. 말의 힘 사나마이너스 메시지는 상처를 줄인다. 형, 나는 섭섭했어. 혼자 결정된 느낌이라. 저는 너는 틀렸다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그랬다는 고백을 선택했습니다. 형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형의 반박은 사라지고 잠시 숨이 들고 났습니다. 보통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너 마이너스 메시지를 사용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와 같은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합니다. 하지만 나 마이너스 메시지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늦어서 화가 나. 대신 내가 늦게 오니 나는 걱정되고 불안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 마이너스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대화 도구입니다. 말의 힘 5의도와 효과를 나눈다. 형이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저는 다음 대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형의 의도는 알겠어. 집안 잡으려 한 거. 근데 효과는 달랐어. 나는 소외를 느꼈거든. 저는 형의 행동에 대한 의도와 그 행동이 저에게 미친 효과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지적받으면 쉽게 버팁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효과를 설명하면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형은 분명 좋은 의도로 제사 준비를 주도했을 것입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의 소통이 부족했고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형의 좋은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도가 저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은 형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의도를 긍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실제 발생한 부정적인 효과를 차분하게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화에서 오해를 풀고 싶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그 의도는 존중하되 발생한 효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간 굳어있던 형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이 이제 막 마음을 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때는 섣불리 제 주장을 다시 내세우기보다 형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회의실에서 배운 대화의 기술들이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입장을 주고받는 섬세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오늘은 대화의 힘 5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